소유가 정성기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 얕은 공부한 거 가지고 이런 데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대학에 오랫동안 경제학과 재직하다가 6월 달에 정년 퇴직을 했고요. 작년에 개소한 남대 K민주주의 후예연구소 초대 수당을 맡아서 그 정책을 아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45페이지 주제를 적은 게 원래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주체적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가장 바로 정토와 민주주의 그런 정도였는데 민주주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독재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죠. 민주주의 독재. 그리고 무슨 방어전투 얘기하면서 6.25 전쟁, 마산 방어전투가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경제학을 하는 입장인데 민주주의와 독재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마산 방어전투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도 발해서 키우드로 해서 먼저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한반도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논문을 쓴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산 방어전투와 민주주의 이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 논지를 쓰면 좀 드러내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 지역에 뭐 성기로 이거 망쟁, 뭐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좀 하고 뭐 그랬던 시기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누가 부실하게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뒤를 좀 쉬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부실한 공부를 가지고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저 인간이 하는 소리는 이 말이 안 되네. 저대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주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사실은 논문의 맨 처음에 뭐 제사라고 그러죠. 제목에 물리는 그 얘기를 한 두 개 인용을 해봤습니다. 세속에 잘난 사람들을 붙들지 말고 백성을 다투지 않게 하라. 노자 도덕 등에 안민하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흔히 세속을 탈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는 사회 철학, 정치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최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노자를 자유주의 사상가로 이해를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경제학 쪽에 있습니다. 이 논문이, 제가 말씀드린 논문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두 겸 4페이지에서 볼 때는 주로 군사 쪽의 논문을 발표하다가 사회과학 쪽으로 조금 넓혀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양 중심에서 방식을 좀 넘어서서 동양사상, 동양철학 이런 것을 포괄하지 않으면 한국 전쟁을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겠다. 민주주의 복지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작년에 경남대 기민주주의연구소 개소할 때 그때 초대된 옛날 대표적인 그 철학자 부산 출신으로 지금은 전남대학에 철학을 교수로 하고 있는 분이 경남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성 없는 진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생각하고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파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 논문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미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그런 분의 얘기인데 영성 없는 진보, 우리나라 진보가 영성이 없다. 아주 통일한 외국 비판을 한 건데요. 보수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안 하냐? 이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수 이것들은 영성이 있는 게 없는데 따질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정치의 무능은 한국인 정치의 무능의 반영뿐이다. 그 무능의 본질은 무주와 무사이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우리들 자신의 정신적 비굴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하는 얘기죠. 제가 오늘 감히 이제 이 주제로 뛰어든 것도 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키기로 했지만 피 흘려서 산업화하고 피 흘려서 민주화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여야가 서로 독재라고 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다른 쪽을 보고 의회 독재라고 그러고 다른 쪽을 보고 검찰 독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대단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보자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제 자신이 소위 민주 진보 쪽에서 평소에 좀 연구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마산의 정통 보수의 아승이라고 할 만한 이런 자리에 제가 온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했고 나름대로 저로서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시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망쟁 경남대학 3학년 때 1979년도 경남대 3학년 때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한거한 부망쟁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시절에 6월 항쟁도 경험을 했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6.25 마산 방어 전투까지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체험건설 분량도 될 텐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47페이지 47페이지에서 물음을 던지죠. 한국 현대사에서 45년 이후에 한국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 전쟁이 그러시겠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요, IMF 사태라고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5.18을 민주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6.25의 전쟁에 비하냐 싶죠. 근데 심지어 요새 우리가 경남대 청년들 군사와 같은 친구들과 있습니다만은 2030 세대한테 한국의 현대사 최대 사건이 뭐냐면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기회가 아팠던 거, 자기가 직접 겪었던 거, 6.25는 그 할아버지 시대 겪었던 거. 뭐 나한테 직접 아프게 다가오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좀 진보 쪽의 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1999년에 조사한 결과, 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근대사 전체 최대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전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는 밖에 그 6.25 전쟁, 2차 전쟁도 안타깝지만 한국 전쟁 전체의 과정 중에서 마산 방어 전투가 그렇게 중요한데 무려 70년이 지나도록 이게 그렇게 잊혀져 왔다. 48페이지에 제가 우리 이대균 대표님 묘작을 4권의 사진을 수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마산에서 뭐 3.15 얘기 많이 하고 공방적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출 제약도 그러고 뭐 이러면서 한일합선 얘기하고 어떻게 마산 방송에서 그렇게 모아지면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죄송하고 바깥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성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베트남전 참전하신 의사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책을 4권에 내신 분한테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37페이지 다시 들어와서요. 작년에 학술대회 이 자리에서 남대부사 하수몽 교수님이 마산 방어전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지냈던 거는 3.15 공방적 이런 게 한국에서 민족운동에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6월 항쟁까지 보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평생 관심을 갖는 제가 보수 진영 쪽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럼 수출 제한적 뭐 한일합선 창공당 그런데 경제 성장될 때 막 정치를 팔고 있었던가? 왜 마산 방어전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이게 사실은 좀 전에 홍 총장님께서 삼진 지역에 전쟁 상황 때 자진해서 북한군이 퇴각할 때 자진해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우리 지역 주민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씩 공부해보면 할수록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대한 이유들 망각돼서 보면 아니고 회피를 해온 입에 올리고 얘기를 꺼내는 그러니까 힘든 그런 가지 사정들이 있다는 걸 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 처가가 삼진 이쪽인데 그 부인이 좌익 집안이었다고 거기서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입만 열면은 항상 쳐다 가슴이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차분하게 드러낼 건 드러내고 갈등을 좀 수색해야 되는데 그런 인구가 너무 적게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마산 방어전투에서는 한국 전쟁에서는 그동안 뭐 얘기를 뭐 많이 해왔죠. 뭐 유교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마 사태를 부마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국가 기밀까지 만들어준 데 대해서는 참 잘했다. 고맙다. 생각 참여한 당사자로서 마산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정말 이해하고 용서도 하기 힘든 게
들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역사를 하나 은폐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교과목에 한국 전쟁 그걸 필수 과목에 이걸 선택 과목으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6.25 전쟁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게 뭐 좌우 보수 진보의 싸움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쪽은 진보 쪽은 뭐 결국은 뭐 사이비 진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보 쪽은 사실 이념을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를 은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뭐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보수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보수 대부분 사이비 보수입니다. 한국 전쟁의 희생 앞에 이 노병 두 분 앞에서 내가 이 나라 보수 가치를 참되게 지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얼마나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권이나 이 나라 각계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 때문에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긴장감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거 47페이지에 있는 거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뭐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 별로 많이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부친이 6.25 참전 용사입니다. 처가의 장인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 고향은 미국인데요. 집에 망치나 이런 거 넣으면 다 쇠로된 박스가 있었는데, 뭔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이거 전쟁 때 쓰던 미군 소속이 갖고 오셨는데, 우리 선친이. 그때 쓰던 탄창 박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그 치인의 그런 한국 전쟁의 경험,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압록강 근세까지 갔던 부친의 아들, 그래서 소위 제 가족사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주화 음악제일 교환에서 마산의 남대학에서 너무 뒤늦게 K-민주주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첫 전국 학술 대회를 하면서 주제를 장기 분단 휴전 체제하 한국 민주화의 성공과 미 이런 굉장히 큰 주제로 전국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소는 보수 진보 그 진영을 떠나겠다. 어느 한쪽 진영에도 편들지 않겠다. 불편부당하게 하고 보수 진보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한테도 듣고 배우고 대화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보고 들으는 빨개라 그러고 들으는 뉴라이트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기대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연구소에 우리 마산방지사업회 또 뭐 민주화 관련 단체들 다 같이 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삽대를 볼 수 있는데 그 시구점 마치고 해서 취재에 맞게 그래서 사무총장님, 홍준표님 인솔에서 전동이 마산 방어전 현장 기납도 하고요. 마산의 민주화 현장 기납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홍사무총장님 따라 보고 있잖아. 김남대학 저하고 같이 다닐 때 저보다는 형님들이라마는 부마 항쟁에 같이 한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봅니다. 그런 긴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논문
논문 쓰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전쟁, 공산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 그렇지만 그 이분법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분법의 흑백론의 함정에 빠져갖고는 우리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법을 넘어서 잘 있는 그들의 현실, 사실들,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실들 철저하게 폭넓게 깊게 실사무시하자. 그리고 불편부당하자. 중도 실상, 그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이게 실내사적으로 의미가 큰 코리아 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한 번씩 공부해본 바로는 서해 경제학, 서해 정치학, 서해 철학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지만은 불교 철학 쪽의 사구 백비 이런 것까지도 좀 빌려와서 지금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49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8선 마산 방어 낙동원 현상 유교 항우 전쟁의 실체점. 먼저 요 편에서 최근에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경상남도 도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50페이지에 경상남도 도사가 목차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조사 1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에 경남을 하죠. 그 사장이 그 앞에 거는 굉장히 좌우 이름이 굉장히 경미했던 그런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장은 50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를 사실은 진보 좌파 쪽은 사실은 그 인정을 잘 안 하죠. 이걸 일공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걸 명시했고요. 이 편에는 한국전쟁 전후기의 경남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나오죠. 바로 발사낙동강, 토벌, 피라민, 호수용 소리 그저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2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희생과 비교. 이 2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파 정권에서 또한 숨기고 감추고 이걸 갖고 억울하고 떠드는 사람은 잡아두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정부에서 마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오도인명 이런 걸 희생한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마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사는 88년에 나왔던 경남도사 이후에 30년 이상 지나가 나온 경남도사인데 그전에는 경상남도 도사에 1945년 이후는 아예 공백기였어요. 아예 기술된 게 없습니다. 통사에는.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 이렇게까지 계속 사실 숨기고 은폐를 했던 게 엄청 많았던 거죠. 그걸 전부 다 복원을 했는데 좌우가 그래도 서로 좀 양보를 해가지고 집어는 비교적 괜찮은 그런 경상남도 지역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는 중간에는 자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49페이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2010년에 진주의 경상대학에 교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재가 제목이 한국사회 이해였다가 그 뒤에는 적주가 한국사회가 되어있죠. 제목만 봐도 우파 쪽에서는 빨갱이 책이라고 할 만하죠. 국립대학에서 이런 게 교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법 처리가 돼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갈등까지 겪고 나온 도사가 김남도사다. 여기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 과정에 마산 방어전투 낙동강 전쟁이 이렇게 논의가 된다. 그런 거 좀 먼저 염두에 두고 좀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전쟁의 배경과 개전 논쟁, 김일성 승만 실체 논쟁. 근데 북한군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거기 뭐 맞는 얘기지. 근데 그게 한 껍질 벗기면요, 한 껍질 벗기면 북쪽의 한국이 북한 아닙니까? 그죠? 북쪽의 한국입니다. 남쪽의 한국이 남한입니다. 한국의 북쪽, 한국의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지금 분단되겠다 그럴 때 국가가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국가가 한 개예요. 우리는 한 개죠.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대한민국 헌법에 아이들이 딱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쪽은 하나의 국가라는 실체라서 쳐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 시체, 당사자 시체가 뭐냐는 걸 이제 사각적으로 이제 보자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북한대로 전마들은 좀 대학교 수업하고 전마들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52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48년에 적어도 헌법 만들었죠. 헌법 10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수부는 서울시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저거 수부가 평양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남조선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조선공화국의 남쪽, 우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남쪽 미적주의에 의해서 우리 남쪽 미수복 지역으로 남아있는 뭐 이런 걸로 헌법에 규정을 했다는 거죠. 서로 결혼을 말하면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결혼을 안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부부예요. 사실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런데 양쪽이 조선공화국, 대한민국 실체가 있는 국가인데 그걸 서로 국가로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는 국가로 인정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딱 그거를 그러면서 서로 통일을 하려고 했고 그래 놓고 50페이지 개전 책임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개전 책임 문제. 북한이 남침했다. 우파 쪽에서 자기가 우파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신 차릴 겁니다. 이 대목에서 남침을 하고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가 아니냐 싶어서 그냥 언니 북침 그래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랬을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아직 현재적인 문제이고요. 이거는 마산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산 방어전투 얘기하면서 주로 대한민국이 다 부산까지 다 먹히기 직전에 그 전체전명의 위기에 마산이 이걸 막아내고 대반격 전투까지 했다. 우리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해봤는데 하나 이런 까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기 각전에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52페이지에 개전 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입장, 뭐 북한이 남침했던 거, 뭐 소비에트하고 중국까지 지원받아서 남침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보겠습니다.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소 조선통사학원에 보면은 15장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이승만 열도들의 불의의 무력 침공,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수도 서울의 해방. 이게 제가 실수로 이 책 발간 연도를 안 썼는데 89년쯤 될 겁니다. 노태우 정부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자유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그때 북한 책들이 남한에 많이 발간됐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논쟁거리인 게 소련에서 발간한 코리아 역사 그 책에도 조국해방전쟁, 북한에 대한 침략 준비, 이승만 군대의 북한 침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일단 치고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냐면 중국은 항미 원조설이지 않습니까? 미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대항해가지고 중국까지 쳐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 원조 전쟁을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미 간에 친선 얘기하니까 뜻깊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중국이 최근에 BTS를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따놓고 동유럽 국가들까지 이걸 믿을 거 아닙니까? 90년대까지, 아니 80년대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유럽의 프랑스 공산당, 이태리 공산당 이런 걸 지지하죠. 공산당 당원까지 안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르트르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 이 사람까지도 북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는 언제입니까? 89년, 90년 동유럽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내 러시아가 자기들 비밀 문서를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남침한 거 맞다. 그리고 그 비밀 문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했을 때 선물로 전달해줘. 그러면서 비로소 이게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죠. 그 중간까지는 남침 유도설, 북한 남침한 거는 맞는데 그 책임을 묻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좌익이 내전을 겪고 왔기 때문에 그 옛날전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근데 이게 마산에서는 조금 더 이런 문제를 긴장을 하기로 또 다른 이유 하나는 54페이지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제가 79년도에 부마항쟁 얘기를 합니다만 79년도에 또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79년도에 박정희 정부 말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남민전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남조선 민족 해방 전선 그런 이름을 건 무시무시한 단체가 출연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했죠. 네. 이게 그 당시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내걸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민주화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남조선 민주화를 추구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80년대 들어오면은 학생운동, 제약운동의 주류가 아예 남조선 해방, 남민전 하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상당수가 많은 경우에 이제는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586 정치권입니다. 국내 연구 수준이 한국 정치에 대한 사회학적 수준이 워낙 낮아가지고 제대로 배움을 못하고 있다가 55페이지 그 윗부분에 보면은 고대 출신 인재대교수 박용민 교수라는 양반이 연구한 거는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96년도입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2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2002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연구 성과까지 뛰어넘는 코리아 워에 대한 세계적인 전쟁 연구 수준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밀 문서 공개된 거 다 반영해가지고 연구한 성과고요. 여기에서 한 얘기 너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의 자신들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통일이라는 추천에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민간인 학살은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도 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왜 북한 인권에 침묵하냐. 이런 38 요셉의 교수이면서 용기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5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그러면은 남침을 한 게 이제 사실로 확정이 됐다는 것의 의미를 잠깐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국가폭력 전쟁 범죄와 그거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북침을 했다고 역사 조작을 하고 있는 2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관련해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독립운동했다. 이걸 사실 남한에서는 굉장히 어떤 은폐를 했죠. 김일성 가짜다 이러면서 은폐를 했는데 그거는 맞고 거기다가 남침 전쟁을 한 반민족적인 전쟁 범죄다. 반민족 행위자다. 좌파 독립운동한 그것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 둘굴이를 다 보는 게 진실이라는 게 되겠죠. 그런 거, 그리고 뭐 다른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승만 그 기념과 가지고 뭐 논란을 벌이고 마산에서 주로 뭐 반대가 아주 심한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쟁의 뭐 영웅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30일 만에 이렇게 이제 마산까지 내려오도록 도대체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향이 일부터 보였는데 김종필 같은 사람은 동향 보고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 제대로 대비 안 하고 온 국민의 전쟁의 참화에 빠지게 한 그 책임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 민간인 학살하는 거 그건 작은 책임이 아니다. 아무리 정치가 하더라도 불법으로 재판 안 하고 마구집을 피는 건 큰 범죄죠. 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죽인 거 그거는 범죄고 뭐 이승만이 한 그런 범죄 아니다. 그건 안 되죠. 이걸 다도로 종합적으로 다 보고 보수든 진보든 불편한 진실, 때로는 잔인한 진실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서로 자기 반성하고 상대방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는 화해가 안 될 거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어야만 지금 문제의 위기도 극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이 나라 교육도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K-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세계 만방에 제대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 해야만 우리가 유엔국까지 들어온 그 희생한 데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진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이 사진은 아마도 제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진일 텐데요. 요 구산면에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친구하고 구산면에 걷기를 하다가 유엔 참전 기념 사업단 유엔 깃발이 있고 The Only One 아나시티 이런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달 뒤에 가보니까 여기에 유엔 참전 기념단 이 건물은 있는데 지금 참전 기념단 뭐 The Only One 아나시티 마산 이게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님 이미 보고를 드려놨습니다.